Kim sang xịt phép thuật thần thông đưa hai vượt qua bão giông. Kim sang xịt chiến lược tài ba mang cung vàng về rạng rỡ nước ta. 베트남 영웅이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베트남 축구가 다시 한번 아시아 무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우연도, 기적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단발성 성과도 아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대표팀이 2026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8강에서 아랍에미리트 UAE를 연장 끝에 3-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한 이 장면은 베트남 축구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증명한 결정적 사건이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었고 스코어보다 더 강렬했던 것은 경기 내내 유지된 주도권이었다. 베트남은 더 이상 버티는 팀이 아니라 판을 설계하는 팀으로 UAE를 상대로 120분을 지배했다.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프린스 압둘라 알 파이살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중동 특유의 환경, 체력 소모가 극심한 일정, 그리고 피지컬에서 앞서는 UAE라는 상대를 고려하면 베트남의 승리는 결코 예견된 결과가 아니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조별리그부터 이미 다른 팀이었다. 요르단을 2-0으로 꺾으며 대회의 문을 연 뒤 키르기스스탄을 2-1,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1-0으로 제압하며 3전 전승, 승점 9점으로 A조 1위에 올랐다. 이 성적은 단순한 조편성의 행운이 아니라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이 동시에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UAE와의 8강전은 베트남 축구의 현재 위치를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객관적인 전력 비교에서 베트남은 여전히 약체로 분류됐고 피지컬과 개인 능력을 앞세운 UAE가 경기 흐름을 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킥오프와 동시에 전개된 장면은 예상과 달랐다. 베트남은 라인을 내리지 않았고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패스의 방향과 템포를 통해 경기를 통제했다. 전반 39분, 페널티 지역 왼쪽 깊숙한 공간을 파고든 침투 패스를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기록한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 훈련의 결과였다. 짧은 시간 뒤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베트남의 리듬은 무너지지 않았다. 후반전은 체력과 집중력의 싸움이었다. 베트남은 후반 17분 다시 앞서가는 골을 터뜨리며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UAE는 곧바로 헤딩 득점으로 2위를 만들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 지점에서 많은 팀들이 흔들린다. 그러나 베트남은 라인을 급격히 낮추지 않았고 수비 전환 시에도 조직을 유지했다. 정규 시간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연장전에 돌입했지만 경기의 주도권은 이미 베트남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김상식 감독은 연장 시작 전 선수들의 체력 상태를 냉정하게 확인했고 UAE보다 낫다는 판단 아래 공격을 주문했다. 이 선택은 결과로 증명됐다. 연장 전반 11분,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터진 터닝슛은 단순한 결승골이 아니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무리한 헤딩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동료에게 연결한 판단, 그리고 공간이 없자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한 선택은 베트남 선수들의 사고 수준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보여준다. 상대 수비 블록에 맞고 굴절된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지만 이 골을 운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감, 판단, 그리고 감독이 주입한 플레이 원칙이 동시에 작동했기에 만들어진 장면이었다. 경기 후 김상식 감독의 인터뷰는 이 승리의 본질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선수들의 땀과 노력, 헌신 덕분에 준결승까지 왔다고 말하며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고 연장전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나가자고 주문했다고 담담히 밝혔다. 교체 카드 역시 계산된 선택이었다. 측면에서 체력이 떨어진 UAE를 상대로 스피드와 힘을 겸비한 자원을 투입해 흐름을 바꾸겠다는 판단은 정확했다. 김상식 감독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현장 감각으로 경기를 읽었다. 이번 4강 진출은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베트남이 U23 아시안컵 준결승에 오른 것은 2018년 박항서 감독 체제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8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다. 당시가 발견이었다면 이번은 확인이다. 더 나아가 김상식 감독은 이미 베트남 A 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이끌며 동남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 AFF U23 챔피언십, SEA 게임을 연속 제패했다. 동남아 축구 역사상
이 세 대회를 모두 우승으로 이끈 감독은 김상식이 최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상승이다. 베트남 현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연장전 결승골이 터지는 순간 제다의 밤뿐 아니라 베트남 전역이 들끓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파로 도로가 마비됐고 바캉서 이후 다시는 아시아 레벨에서 경쟁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던 패배감은 단숨에 자긍심으로 바뀌었다. 이제 베트남 축구는 버티지 않는다. 강팀을 만나도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 팀이 됐다. 그 중심에 김상식 감독이 있다.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은 이제 준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 중국 경기 승자와 맞붙는다. 그는 직접 해당 경기를 지켜보며 대비할 예정이다. 어떤 팀과 붙어도 결승에 가겠다는 각오라는 그의 말은 허언처럼 들리지 않는다. 조별리그를 목표로 했던 출발점에서 4강까지 오른 과정, 그리고 UAE를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은 베트남이 더 이상 이변의 소비자가 아니라 이변을 설계하는 주체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은 지금 한계를 시험하는 단계가 아니라 한계를 밀어내고 있다. 베트남 U23 대표팀의 4강 진출이 단순한 스포츠 성과를 넘어 사회적 관심사로 확장되는 이유는 이 성과가 명예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보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륙 대회에서의 성적은 명확한 규정에 따라 금전적 보상으로 환산되며 이는 선수 개인의 동기부여를 넘어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장치다.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U23 대표팀이 우승할 경우 선수들은 아시안컵 1조 금메달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게 된다. U23 아시안컵은 대륙 대회로 분류되며 50%의 배당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수 1인당 지급액은 3,500만 베트남 동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시아 무대에서 흘린 120분의 땀과 압박, 그리고 위험을 감수한 선택들에 대한 공식적 보상이다. 보상 체계의 또 다른 축은 코칭 스태프다. 김상식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 역시 선수와 동일하게 3,500만 VND를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코칭 스태프에게 지급되는 총 보너스는 내부 규정에 따라 다시 분배된다. 대회에 직접 참가한 코칭 스태프에게 60%가 들어가며 이중 감독이 30%, 나머지 코치들이 30%를 나눠 갖는다. 나머지 40%는 대표팀 소집 이전부터 선수 육성에 참여했던 유소년 코치들에게 배분된다. 이는 단기 성과만이 아니라 장기 육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구조로 베트남 축구가 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약 베트남 U23이 준우승을 차지할 경우 보상 규모는 조정된다. 은메달에 해당하는 배당률이 적용돼 선수 1인당 2억만 VND가 지급되며 대표팀을 직접 이끄는 감독 역시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코치진의 배분 비율은 우승 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3위에 오를 경우에도 보상은 명확하다. 선수 전원에게 1,500만 VND가 지급되며 감독은 250만 VND를 받는다. 이처럼 성적에 따른 단계별 보상 규정은 결과에 대한 책임과 동기를 동시에 명확히 한다. 주목할 부분은 김상식 감독의 지위다. 그는 외국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포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베트남 축구협회 VFF와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정당한 포상을 받았다. 이는 국적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대 축구 행정의 원칙을 반영한다. 성과를 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른다. 이 명확한 기준이 선수단 전체에 신뢰를 심는다. 개인 수상도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딘 박은 대회에서 두 번째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고 수상 직후 응애한 방언으로 관중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개인 영광을 넘어 지역과 팬, 그리고 대표팀이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스타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공식 규정 외에도 사회화된 보상이 존재한다. 이는 베트남 축구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동력이다. 베트남 축구협회 김상식 감독과 선수단의 현재까지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총 31억 VND의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대륙 대회에서 성과를 낸 대표팀에 대해 항상 뒤따라온 관행이다. 구체적으로 요르단전 승리로 5억 VND, 키르기스탄전 승리로 6억 VND,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으며 8억 VND, 그리고 8강에서 UAE를 상대로 거둔 극적인 승리로 12억 VND가 지급됐다.
성과가 쌓일수록 보상도 누적되는 구조다. 여기에 지방정부, 기업, 스폰서의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려 있다. SEA 게임이나 동남아시아 U23 선수권 대회에서 이미 확인됐듯 대표팀이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낼 경우 다양한 주체들이 보상에 참여한다. 또한 선수 개인에게는 소속 클럽 차원의 보너스가 더해진다. 이는 선수의 헌신을 인정하는 동시에 클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투자이기도 하다. 국가대표와 클럽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베트남 U23의 행보는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성과 보상 신뢰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김상식 감독이 강조해온 한계 극복은 정신론에 그치지 않는다. 명확한 규정, 투명한 보상,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결합될 때 선수들은 더 멀리 뛸 수 있다. 베트남 U23이 아시아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쟁력은 그라운드 위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설계된 시스템이 있다.